안녕하십니까. 서라벌고등학교 유석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고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중학교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중3 경우는 2025 대입이 되는데, 그때 합격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공적인 고교 선택, 중3 경우는 2025에 대입이 있는데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교 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교 유형 탐색하고 진로에 맞는 고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죠. 먼저 이제 대입 관련해서 입시의 어떤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고1 경우는 4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3 경우는 지금 43만 정도 돼서 한 15,000명이 더 늘죠. 그런데 중2 같은 경우는 47만 명이에요. 꽤 많이 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입시의 변화에 있어서 인원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 들죠. 그러나 이제 중1 경우는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지난해 8월 23일인가요? 그때 이제 학사 운영 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재 고1 경우하고 내년에 중3 들어온 학생들의 차이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인 중2와 2024인 대입에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조금 변함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들어오는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중학교 학생들이 일반고에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국제고나 애고나 최고에 있는, 최고, 그죠? 국제, 애고, 애중, 최중, 일반 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면은 다양해집니다. 벌써 이제 영재학교는 거의 끝나가고 있죠. 끝났죠. 8월 달에 끝났으니까. 과거는 이제 12월 달까지 이어지고, 애고하고 최고는 지금 원서를 이제 마이스터고까지요. 원서를 거의 넣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시점으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이제 곧 할 거고, 그 다음에 서울 경우는 이제 자사고하고 유일고, 국제고, 일반고가 이제 후기로 이제 원서를 이제 집어 넣는, 접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대학교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인문 성향이 있느냐, 자연 성향이 있느냐, 예체능계 성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의치한 수의 약대, 그 부분이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그 다음에 교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좀 진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하게, 그 다음에 대학교에 1학년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시점부터는 공부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다음 단계인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냈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는 공부를 스타트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와서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해줘야 대학교 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요즘 이제 대학교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취업 문제가 크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비교를 좀 해보죠. 자, 지금까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6교시가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이 좀 달라지죠. 수업 시간이 45분에서 50분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 수업은 1학년은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교실에서 해, 중학교처럼. 그런데 2학년, 3학년에 가면 선택 과목에 따라서
교실을 이동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선택 과목이 있어서 교실을 이동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부분에서는 사실은 공부의 양뿐만 아니라 교과의 다양성이 많아지고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데 한 학기에 보통 11과목씩 공부를 해요.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에 11과목, 11과목 똑같이 배우지만 2학년, 3학년을 가면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어서 좀 나눠지면서 공부의 양이 1학기와 2학기가 좀 달라지면서 그 수가, 과목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공통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모든 과목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서 9등급까지 나오고 일반 선택 과목도 사실은 등급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성취도 A, B, C가 나오는데 A는 80점 이상입니다. 원점수로. 그 다음 B는 그 사이에 6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떻게 되나요? 네, C는 60점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요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에서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거를 정성평가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성취도를 가져다가 이제 정량화 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을 할 때 80점만 넘으면 A를 맞으니까 그것만 하자. 이거보다는 100점에 가까운 100점을 맞으면 더 좋겠죠. 왜? 원점수가 학생부 기재 내용에 등재가 됩니다.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성취도를 A에 했을 때 80점 맞는 것보다 100점 가까이 맞는 것이 교과 전형이나 또는 교과 전형에서 큰 문제가 없지만 어디에서요? 종합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점수를 맞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표를 보니까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제가 설명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한 걸로 보입니다. 과학 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차가 안 나죠. 1학년 때 배우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체육 예술 같은 경우는 수강자 수가 이제 기재가 안 되면서 그냥 ABC만 나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13명 이하인 과목,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나 대학교에서 특별히 잘 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경우는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 연계가 돼서 학교에서 일어나지 있지 않은 과목을 자기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죠? 다른 학교에서 물론 이제 자기 학교에서 공유 캠퍼스 하는 과목도 되겠지만 그런 과목을 듣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하다. 따라서 14명 이하인 과목,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 하는 과목들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은데 여기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죠?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좀 잠깐 학생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공부가 아직 스타트가 안 된 학생들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도 자기 성적을 좀 향상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100으로 보면 4명 안에 들었을 때, 4명 이내 들었을 때 이제 등급으로 1등급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또 A등급이 있는데 성취도가 A등급은 진로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말하죠. 이렇게 1등급과 A등급을 맞기 위해선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데 선생님은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할 내용도 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습이 공부의 52%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는 공부하는 방법, 예습하는 방법은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어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어휘가 나오고 개념이 나오겠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핵심 개념을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죠. 그죠? 뭐 개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업에 가서 질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습이 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수업하고 복습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게 24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동안 잘 하지 안 듣고 그런 학생이 있는데 졸고 그다음에 위부에서 하는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을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냥 눈 똑바로 뜨고 선생님이 농담까지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수업에 경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부한 거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이 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더 많은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보충도 하고 보충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도 의문 나는 질문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습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더 해보죠. 자, 수학을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모였을 때 수학에 대한 공부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킬러 문항이 있는데 수학 수능에서 보면 30번 문제를 우리는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30문제 나오면 킬러 문제 한 2문제 나오고요. 그보다 조금 더 쉬우면서 어려운 과목이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7문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르는 문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첫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 문항은 수업이 끝난 다음 바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내용을 저녁에 가서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걸 다 모아가지고 주말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 전에 2번 정도 이렇게 복습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한다면 일반 문항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100점 만점에 60에서 70점 정도는 교과서 중심의 또는 학교에서 하는 교재 중심의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3, 4등급은 나오게 됩니다. 3, 4등급은. 그러면 이제 킬러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이 킬러 문제는 이제 방법이 조금은 다르죠. 좀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복습에서는 문제를 일단 풀어봅니다. 풀어봐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문제 푼 거를 다시 채점해보고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해답을 보지 않고 풀어봅니다. 첫 번째 풀어봐서 뭐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거는 2단계 갈 필요가 없겠죠. 복습 단계에서.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 가서 또 풀어봐야 될 문제는 어떻습니까? 좀 더 어려운 거겠죠? 여기까지는 해답을 보지 않는다. 3단계 가서는 그때 가서는 해답 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겠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정리해서 복습 4단계에 가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오답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답 정리되어지는 과목들이 그 내용들이 쭉 있겠죠. 요 놈을 시험 보기 전에 2번 이상 더 보게 된다면 나머지 2, 30점을 다시 만회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위해서 더 나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요, 이보다도 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잘 하면 좋은데 이보다 더 먼저 정리돼야 될 것은 학생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열정과 그 다음에 자신감, 믿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열정, 내가 하겠다는 자신감, 그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특히 킬러 문제에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수학 과목이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가급적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시간이 100분입니다. 수학 공부를 한번 앉아서 공부하면 100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길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뭐 공부하다 졸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게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수학이 이제 극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교재는 일단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부교재.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보는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본으로 깔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적어도 뭐 2, 3등급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서울 학생들은 인서울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수학을 잘하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요, 학생들이 이제 하다 보면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그냥 잘 안 오르고 절망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영재학교, 그 다음에 과고 이렇게 치르면서 또 이제 또 원서를 특성화도 늘 거고 자사고 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벌써 이제 고2부터 어떤 정보를 잘 모르고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곳에 주변 환경, 교육의 환경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래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극복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선배들 얘기를 한번 보죠. 수학을 극복한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수학을 극복한 학생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 의지는 어느 순간에 무섭게 일어난다. 이러면서 나는 엉덩이의 힘 100분씩 공부하는 것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얘기로는 하루에 2번, 뭐 많을 때는 5번, 굉장한 거죠. 그날 뭐 수학 공부만 한 것 같아요. 2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2번은 100분 200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 노트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성적이 5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1등급이 됐다. 이런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의대 가는 학생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공부를 중상위권 학생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주변에 또 학원 가라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멀리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 가까운 학교에 있는 중학생들이 하고 경쟁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초 과목인 국영수 과목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공부가 쉬운 사람 없다. 이런 말도 했고, 어려워도 한다와 어려우니 안 한다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선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극복하는 학생은 영어도 나는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자기 방법을 해서 극복하는 학생이 있어요. 영어만 그렇지는 않겠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른 기타 과목도 자기만의 공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선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무래도 기초 과목인 수학, 영어, 국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잘하면 대학 가기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면 대학에서 사회로 나갈 때 취업하는데 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오면 그런 좀 박식하고 뭐 어떤 서류를 정리하는 데 있어도 좀 잘 정리하고, 그죠?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쓰고 뭐 이러려면 국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영수를 좀 잘하는 게 좋다. 그 중에서 수학을 먼저 잘하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현재 상태에서는 수학 공부를 좀 잘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의 양에 있어서도
중학교의 공부가 1이라면요. 고등학교 공부는 좀 3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경험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학교 정도에서 공부하는 양하고 고등학교 공부량하고 똑같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2배 정도 공부하면 성적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반에서 10등 했다. 고등학교도 10등 하려면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2배는 해야 된다. 이제 3배 정도 해야 경쟁자 애들하고 같이 했을 때 성적이 오른다. 대신에 공부가 좀 깊게, 넓게 공부해야 돼요. 양도 많아야 되고 깊게 공부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해서 시험 본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되겠고,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1학년 수학만은 좀 미리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독서에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오면 수업에 충실을 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점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오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이 고등학교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학생, 역량을 갖추는 학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 있는 모 중학교의 진학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입이 아니라 고입이죠. 여기는 이제 남학생이 60명, 여학생이 59명인데 일반고의 52%가 갔고요. 특성화고의 16%, 19명이 갔네요. 외고도 갔고, 애고도 가고, 그다음에 마스터고 가고, 자율고도 가고 아주 다양하게 접근한 학교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학교만 그렇지 않고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서 학교 알림에 쳐보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진학사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사실은 본인이 인문 사회계열 형태의 인문계열 학생인지 자연과학 그쪽의 계열의 학생인지 또는 예체능계인지를 잘 모르는 학생이 선생님 생각할 때 70% 이상일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뒤는 학생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내용, PPT의 내용을 좀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국대학협의회에서 나온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의 분류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문대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전문대 협의회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자연계열 특히 올해 약대가 들어오면서 다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특히 여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많겠죠. 자, 여기는 전문대에서 나온 자연계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무용 같은 걸 예고에서 주로 가는 거고, 체육 같은 건 체고에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알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고등학교 전에는 이제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만 16세에서 18세까지 학생인데, 전국에 2,367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학급당 23명,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4명, 25명이 이렇게 학급수가 있는데 조금 벗어나고 공립이고 이런 고등학교 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강남에 가서 봤더니 사립학교인데 2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일반고가 이제 많죠. 1,616개 고등학교가 있고 특성화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영재학교부터 있고 이제 자율형 사립고들이 쭉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생각은 학생의 성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첫 번째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가 원하는 진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진학을 더 대학교를 갈 때 좀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가, 그런 고등학교를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통 거리나 기숙사가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 어머님들 중에서 그 학교 학급 분위기 좋아 안 좋아 이런 것도 이제 묻죠.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을 하는 이제 정시 전형을 원하거나 수시에 교과 전형을 원하는 데도 있지만, 비교과를 잘해서 종합 전형을도 하는 학교. 가급적이면 정시와 수시를 고르게 보내는 학교를 원하기도 해요. 왜? 자기는 정시형이고 나는 수시형,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하고 있는 학교를 원하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생각이 의미 있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특성화고 경우는 이제 실습 위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사고나 그 다음에 과학 중점 학급이나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의 비중이 좀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죠? 일반고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폭, 이런 걸 봐가면서 고등학교를 선정하는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꼭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대학 입시, 이것도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요, 중상위권 학생 관리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애가 지금 좀 공부를 좀 못해. 그래서 하위권 또는 중위권이야. 그런데 그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관리해. 이거 싫죠? 그죠? 학교가 잘하는 학생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을 관리를 잘해서,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또는 어떤 목표를,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진로 결정을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진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월성과 평등 교육을 같이 하는 고등학교를 원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학교, 이런 거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에서도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재학과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서 일반고도 굉장히 경쟁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활동이 잘 이루어져 비교과 부분을 공부 너무나 그쪽에 시간을 뺏겨서 공부를 못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학교 생활하고 학교가 즐겁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그러한 학교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현재 입시에서는, 대입에서는 수시를 많이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많이 뽑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는 학교가 선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죠. 네. 그렇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고등교육은 대학교, 대학원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가 19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대가 10개가 있죠. 전문대는 134개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듣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재학교하고 과구가요. 사실은 영재학교는 8월달에 입시가 다 끝납니다. 과구는 12월달까지 가요. 요 두 개 학교가 올해부터 의대, 약대, 수의대, 뭐, 요런 의약 계열에 가는 거를 못 가게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나 그 이후에 이제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나 영재학교 과거로 가가지고 의대 가겠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단위의 영재학교가 8개가 있고, 서울에는 과구가 2개가 있는데, 광역 과구가. 그래서 전국에는 20개의 과구가 있어요. 여기는 공부의 어떤 수준이요, 대학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수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어 공부는 미리 잘 되어 있고요.
뭐 선행학습 얘기를 말을 좀 저는 잘 안 쓰는데 이런 것들을 좀 수학 과학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이나 순수 과학이나 그 다음에 공과 계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며칠 전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됐잖아요. 이 학생들이 누리호 이런 과학, 우주과학 이런 부분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대나 자연과학대, 그 다음에 농대 진학의 폭이 넓어진 이 학생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취지가 그렇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있는 자사고가 있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상위권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 단위 자사고가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사고가 여학생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그죠? 전국에 보면은 여학생이 자사고가 3개 학교 있고요.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2개뿐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가 여학생들이 자사고 가기 좀 힘든 내용의 기사를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영재학교하고 과구가 올해 이제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하락했죠. 심지어 영재학교는 지금 13.69대 1에서 6.92대 1로 떨어진 이유는 이중 지원을 그전까지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의학계열 이쪽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좀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전국 자사고는 경쟁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영재하고 과거 학생들 어떻게 된다고요? 의학 계열이 못 간다. 그러면 그 학생들 어디로 간다? 살짝 전국에 있는 자사고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의대 실적이 좋은 학교 생각을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서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농촌 자율학교도 관심이 있는데 대부분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리 개인 상담을 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 사대부고 한일고등학교 대표적인 학교들인데 여기에서는 미리 상담을 해서 학생들을 이제 받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는 안 들어가죠. 유형 1과 유형 2가 유형 1이 지금 부모와 함께 중9를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였던 12년간의 유형 2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정기에 있는 학교들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잠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스트코까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마이스트코까지. 원서를 거의 넣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화고 내용을 좀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여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지금 마이스터까지가 지금 원서 접수가 됐죠. 뭐 최고 같은 경우 12월 2일까지 원서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 다 됐고요. 이제 특성화고가 12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정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재고하고 과고 얘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좀 이쪽에도 관심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자, 영재고하고 과고는 탁 나눠가지고 영재고가 먼저 선발한다. 과거가 조금 늦게 한다. 대신에 과거는 조기 졸업과 조기 진학이 가능하다. 영재고는 3년 다 다녀야 된다.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는 건 공통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올해죠, 올해에서 지금
3,473명이 지원해서 6.02대 1이었습니다. 정원이 669명이죠. 약간 70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보죠. 과거는 지금 12월 달에 대부분 초에 끝나죠. 발표까지. 이게 되는데, 경쟁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학생 수가 그래도 이제 줄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줄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 늘어났지만 줄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의학 계열에 지원한 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교육 정책이 올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영재학교하고 과거로 갔던 학생들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 의학 계열로 가고 싶으면 이제 그쪽에 좀 결과를 잘 내는 학교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애고 이야기를 해보죠. 애고는 이제 주로 이제 미술, 음악, 무용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내신이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 선생님, 애고는 그냥 실기만 잘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요. 실기는 당연히 거의 40에서 60%가 비율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지만 출결하고 봉사도 잘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과 성적은. 이 정도의 학교들을 가려면 대부분 학생들이 성취도로 다 A입니다. A예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을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 요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최고는 이제 체육을 잘하는 학생들인데 여기 보면 이 입상 실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신 성적 그리고 체력 검사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가 있다는 거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원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되겠어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뭡니까? 특성화고입니다. 가운데에 산업 수요 맞춤형 마스터고인데 이 마스터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학교들을 가보면 그래서 색깔을 넣어놨는데 이게 파란색이 어떤 자연 성향, 자연 과학 계열 학생들이 가는 특성화고고 그 다음에 상업계 특성화고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서울에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고에 여기에 이제 3개의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접해 있는 학교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리가 있어서, 통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스터고 있죠? 마이스터고 보면 여기에 평가 요소가 출결도 있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체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것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특히나 학교별로 전형 요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스터고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기숙사를 제공하고요. 해외 연수나 사업 등 연계된 해외 진출이 아주 많은 그런 거고요. 장점으로 보면 기능인, 명장, 그 다음에 명인 이렇게 되는 어떤 아주 기술인이 되는 거, 전문 기술인이 되는 거고요. 취업 3년 후에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 입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실습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 단점은 아예 안 써놨습니다. 거의 단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특성화고는 장점과 단점이 좀 있어요. 여기 있고 특성화 특징이 대학들이 동일 계열 지원 이런 말은 이제 특성화고에 가본 학생들은 아는데 좀 생소하죠? 내가 기계 쪽에 공부를 특성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대학도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대학교에서 학생 수를 모집하면서 미달되는 경우도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계열 지원 이런 내용을 폐지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데는 좀 문이 더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스카이를 비롯해서 140개 대학교에서 3천여 명을 작년도 기준으로 선발했다 이런 거예요. 주로 실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구경수 과목이 공부의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는 좀
성적이 안 나와서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는 방과 후에 국영수 과목을 열어서 수능 공부까지 시키면서 학생들을 대입까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특성화고는 직업인을 뽑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그게 이제 주였는데 좀 취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고. 장점은 일반고보다 먼저 정기에서 선발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성화지만 진학률도 굉장히 높다는 점. 그래서 특성화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요, 특성화고하고 일반고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특성화고를 만약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못 가요. 합격되면 그냥 가야 됩니다. 정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넣는데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질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교과 성적이나 그 다음에 수능이나 이런 성적을 해서 대학교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면 실기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단점이 좀 있습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좀 달라서 면학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영수 과목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시에서 간다면 대입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특성화고가 좀 변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명이 좀 바뀌는 학교가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용산 공고가 이제 철도고등학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광운전자, 여기 가깝죠? 공고가 광운 인공지능고로, 대경 상고가 대경 생활과학고로 이렇게 병명이 했는데, 요 밑에를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신입생 충원율이요, 작년에 83.9%. 69개 특성화고 중에서 49개가 다 채우지 못했어요. 이게 뭐 여러 영향이 있지만, 뭐 학력 인구의 감소도 있고 그렇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인문사회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도 잘 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도 해야 되죠? 요즘 컴퓨터 이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많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은 지금 IT 계열 쪽에 관심이 많은, 그리고 또 진학도 흥미를 많이 유발시켜서 실습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공부도 잘해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방과 후에 국영수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 더 공부시켜서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해서 대학교를 가게 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자, 이제 후기로 넘어갈까요? 네, 후기에는 이제 일반고가 이제 가장 큰 학교죠. 23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6개.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후기는 12월 8일부터 원서가 이제 접수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제 12월 8일 날, 10일 날, 그 전에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해야 되죠. 정기에서 합격하면 후기는 못 합니다. 후기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 40%, 40%. 전체, 서울 전체 2개 고등학교. 여기는 이제 일반고 이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개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1개 일반 학교 군으로 나눠가지고 또 이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40%. 여기까지만 이제 지원할 때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는
근거리죠, 거의. 근거리. 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제 배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제일 밑에 BBCC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이런 건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어서 잘 안내를 할 겁니다. 2단계에 가서 보면 중부가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동대문구하고 중랑구의 그 일반고 학생들이 두 개의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데 똑같이는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썼던 두 개의 학교를 그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똑같은 학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자사고 얘기를 또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자사고의 이제 전국 자사고에서는 일단은 내신 성적이요. 보면 상상고하고 광양 제철고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안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 성적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뭐 똑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3학년 1학기 성적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골고루 모든 과목을 이렇게 반영하지만 여기 북일고등학교나 상상고, 현대청운고, 광양제철고등학교 같은 수학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연계 성향이 있는 학생 오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연계 쪽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 자사고에서도 보면 자연계열의 형태를 취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인문자연 관계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대체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는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의 어떤 뭐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율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율고나 국제고는 영어 그리고 전공어가 있죠. 그 공부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율고하고 국제고 학생들이 영어 성적을 가지고 1단계에서 학생들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특히 수학을. 그래서 율고하고 국제고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문 성향이 있어가지고 자사고도 인문 성향, 그 다음에 율고나 국제고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을 그 다른 부분은 또 잘하고 있다고 본다면 수학을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율고하고 국제고를 비교를 해놨는데, 율고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있잖아요. 영어, 영어, 중국어 이런 과목들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은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고, 국제고는 국제정치나 외교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좀 다르죠? 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율고하고 이제 국제고를 가는 학생들의 어떤 장점하고 단점을 좀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심 분야가 뭐 영어 성향이 있다, 또는 중국어 성향이 있다, 일본어 성향이 있다, 또는 국제 부분에 관련된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좀 많고요. 비슷한 성격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겠죠. 끼리끼리가 모일 수 있는, 같은 성향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끼리끼리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단점으로 보면, 이게 경쟁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해서 내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학 부분도 보면 아직까지는 어학 부분에 특기자 전형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일부 그 부분이나 종합 전형이 주로 많이 가고, 그렇게 못 가면 논술이나 정시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광역자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7개로 줄었어요. 그 중에 여기 색깔은 숭문고하고요, 동성고, 한림고 있죠. 한가름고요. 이 학교들이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선발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1.5대 1이 넘으면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정고가 한 학교만 1.5대 1이 넘었다.
그 다음에 1.2에서 1.5대 1 사이에 있는 학교들은 바로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런 학교들이 작년은 5개가 있다. 이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쟁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국 자사고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전국 자사고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학생들도 우수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그때그때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식을 접하고요. 관심 분야가 이제 많죠.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몰입하고 탐구하는 그런 공부를 아주 그냥 지금 원격 수업이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아주 그냥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학교들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죠. 모든 학생이 지스트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이제 정리했을 때 지스트를 가장 많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서강대, 서울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렇죠. 조그만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내신 성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수시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정시에 비중이 많고, 유대부고 같은 경우는 수시 정시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 드립니다. 네. 자, 그 전국자사고나 그 다음에 일고나 국제고에 또는 광역자사고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거를 보면 이제 성취도가 대부분 A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광역자사고는 금방 말했듯이 1.5대 1이 넘으면 이제 추첨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전국자사고나 그다음에 일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광역자사고나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조금 이제 전국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과 지식이나 수학과학 제시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 문제도 있고, 개별 문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에 보면 내용 중에 어떤 서류의 어떤 확인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인성 부분 또는 진로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는 학교 홈페이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자사고입니다. 네. 유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 기반 개별 문항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고, 상상고는 수학과 관련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예.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국제고하고 국립유고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질문을 주어요. 그거 보고 들어가서 이제 답하고 이런 면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확인 문제 있는 거죠. 수업, 영어 시간인데 이랬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확인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문을 통해가지고 학생에게 묻기도 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경시대위상 넣으면 안 되고, 수학 인증 또는 부모의 어떤 직업, 그 다음에 토익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유고의 자사고도 보면 영어 성적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인증시험, 그다음 아버지의 어떤 직업을 나타낸다든가 출신 학교 동아리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중점 학급에 관한 얘기. 저는요, 일반고에서 과학 중점 학급을 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영재학고 과고를 생각하고 있다가 또는 실패했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거기 가지 않고 과학 중점 학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가고 싶었다. 이런 학생들. 중부에는 회원여고하고 휴경여고가 있죠. 중부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까운 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학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과학 중점 학급은 학생들이 조금 의대 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요즘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약대 쪽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수학과 과학을 전체 45%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원 모두 해야 되고요. 물리, 화학, 생명. 그 다음에 투 과목도 8과목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 뭐 실험 과목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수학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죠. 그렇죠? 역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역량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과목들이 생겨요. 그러나 이 부분 세 번째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15 교육과정,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진로 과목인 물리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화학, 생명과학 같은 투 과목이 진로 과목이 됐어요. 이 과목들은 성취도로 계산합니다. 성취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안 하고요. 성취도는 8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관리가 좀 수월하게 되고 부담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기하나 심화수학 같은 경우, 전문급 교과 같은 경우가 성취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하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포기하겠어. 이런 학생은 자기 학교에 일반 학생하고 같이 공부하지 못합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부분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휴경여고 같은 경우는 2개 학급이 있고 회원여고가 2개 학급이 있네요. 대부분 2개, 3개 학급이 있는 거죠. 경기고등학교 한번 교육과정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급이 이제 3개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지금 2학년에 가보세요. 기하는 다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하는.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원.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 5개는 지정을 해놨어요. 과학 중점. 그러나 일반 과정 학생들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 2 과목 다 해야 되고 화학 실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6개. 여기는 이제 일반 일반 과정 학급, 그 학교네. 14학급인데, 3학급, 11개 학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학생들이, 일반 과정 학생들은 어때요?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지만, 과학 중점 학교 학생들은 아예 지정을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나 같은 과목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학년에 기하, 이쪽에도 기하, 이 학생은 같은 성적 처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물리학 2, 이쪽에서 물리학 2를 선택했다. 그러면 같이 성적 처리를 합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과학 중점 학급은 일반고 학생들은 수학과학을 한 30% 공부하고요. 과고 학생들은 한 60% 하죠.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계열 적합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가 나왔어요. 그럼 일반고는 안 좋은 거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일반고가 앞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스카이를 비롯한 주요 대학교의 진학률을 보면 50에서 70%가 많으니까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많이 갑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수요자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을 우선시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과고나 그 다음에 자사고나 일고나 가가지고 전체의 30% 안에 못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는 뭐 중학교 때 굉장히 잘했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애는 과고를 갔고 한 애는 조그만의 차이로 일반고로 갔어요.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 일반고 가는 학생은 서울대 지균의 원서를 넣고 과고를 가는 학생들은 과고 간 학생은 그보다 낮은 대학교에 원서를 냈다고 했을 때 뭐 조금은 차이가 생기겠죠. 그때 당시에 과거에 합격했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즐거워했고 그랬지만 결과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역량을 어떤 성과를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지금 선택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결과를 좋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라는 게 그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다. 어디에 가면 된다고요? 학교 알림이 여기 써 있죠. 아래에 학교 알림에 보면 학생 수가 얼마큼이냐.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를 봤더니 이 학교는 300명 있어. 이 학교는 150명 뿐이 없어. 학생 수가 좀 많은 데가 좋겠죠. 아무래도. 그다음 교육 과정이 우리 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학생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내가 원하는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 동아리가 있는가 없는가. 진로 진학의 성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학교 알림에 있다.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고의 또 좋은 점은요.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1학년, 2학년은 무학년제로 하는데 수학, 영재, 과학, 영재 20명씩 뽑습니다. 인문, 사회, 영재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고나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쪽에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재학급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학한 일반고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공유 캠퍼스라는 게 있고 거점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반고를 갔는데 원래는 내가 애고를 가서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일반고 갈 수밖에 없잖아. 일반고 가서 자, 저기 미술하는 청량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신광여고 뭐 이런 데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잘 받습니다. 이렇게 가서 공부하는 내용은 자기 학교에 없는 교육과정이 있는 거죠. 과목이 있는 거죠. 그런 데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신 등급이 안 나오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세특으로 잘 정리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데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 좀 정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들. 일반고에서도 10개 정도 기숙사가 있네요. 이렇게 일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지원 금지하는 예유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꼭 확인하고 원서를 꼭 내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전기고등학교, 전기에 뽑는 학교의 불합격 및 미지원자가 정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할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볼까요? 정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제 이중금지의 예외사항이니까 예외인 거죠. 네, 그래서 1번 쭉 해서 7번까지는 예외사항이니까 요런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산업 수요 맞춤고 마이스터고 불합격자가 특성화 고도의 학교에 지원할 경우 불합격했으니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원 지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더 특별하게 이제 대입까지 생각하고 이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블라인드 평가. 고등학교 블라인드 평가. 블라인드 평가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서류를 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현재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요거에 학생 이름, 고등학교 이름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모입니다. 대학은 학교가 아닌 지원자의 역량하고 교육의 환경을 평가한다. 생활기록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이 학생의 어떤 우수함, 역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교육과정도 다르고 굉장히 뭐 공부의 어떤 양도 다르고 뭐 내용도 다르고 이런 어떤 사항은 알 수 있지만 아마 평가자는 조금은 느낌으로 이제 내용 자료를 보면 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이게 어느 고등학교다 이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자의 어떤 서류만 보고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정시를 노리면 일반고가 답이다. 그렇지 않죠. 정시에 그 학생이 뭐 정시 성적을 잘 내야 되겠죠. 사실은 영재학교나 과구는 정시 공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정시에 합격자가 많지 않습니다. 따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따로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정시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이 수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내신도 결국 수학이 좌우된다. 물론 이제 전공어를 잘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연계열 전공 희망 학생을 선호한다. 앞에서 이제 전국 자사고에서도 이제 자연계열 학생을 이제 뽑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내신의 반영 비율이 있었지만 수학에 더 많이 주는 그렇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 성향이나 인문 성향 다 뽑기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재학교는 입학 전에 수학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배워야 뭐 좋다. 사실은 영재학교는 미리 이제 뭐 영재학교만 그러겠어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과고나 그다음에 일고나 자사고, 전국 자사고 뭐 이런 학교들이 수학과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뭐 선행학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사고에 불합격하고 일반고 배정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자사고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없다. 이렇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사고 합격 뒤 입학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일반고 추가 전형이나 다른 자사고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 한 두세 장 남았는데요. 좀 여기서 좀 강조되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고민되고 그러겠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인문 성향이 있고 자연 성향이 있고 예체능계 성향이 있어서 진로에 맞는 대학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선택이 되면은 이제 대학을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대학으로 생각하고 갈 때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2023년도 학생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학년도는 어떤 학년도냐면 2025입니다. 2025가 중3, 2026이 중2, 2027이 중1 학생이 대입하는 때예요. 이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야말로 학생부 성적으로만, 고등학교 성적으로만, 중학교 성적 안 가져갑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그대로 가져가서 갔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했느냐면 학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제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교과 성적으로 뽑는 학교가 있고, 이 두 번째가 서울대 형태인데, 이 서울대 형태는 몇몇 대학교가 이제 따라갈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교가 좀 따라갈 거예요. 교과하고 종합을 같이 하는 전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말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인 학생부에 보면 각 교과별로 이게 정리해두는, 쉽게 말해 세특이라고 정리해두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정성평가를 플러스해서 교과하고 같이 종합전형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좀 2023년까지 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전 과목을 정성평가하는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왔을 때 1학년 때부터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돼요. 뭐 2학년, 3학년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이때 처음부터 학교의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영수 과목,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사회 쪽에, 인문 쪽에 가면 사회 과목, 자연 쪽에 가면 과학 과목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깊게 공부하고 그 내용이 생활교육부에 잘 기재가 되도록,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세특에 잘 기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현재 자세예요. 고등학교 딱 올라와서 나는 내신 공부만 할 거야. 비교과는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준비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중요하게 이제 이 얘기 드는 부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많은 고등학교에서 비대면으로 또는 이제 학생들을 학부모들을 일부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뭐 일반고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일반고 이상의 지금 특성화고나 자사고나 특목고 이런 데 가서는 작년도 합격자의 내신, 컷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면접에서 기출문제 문항과 그 다음에 진행 방법 어떤 건지, 지난해 진행 과정에서 에피소드는 뭐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알 필요가 있겠고, 학교 프로그램, 일반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학생부하고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상담 학생 관리를 잘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가급적이면 대면하는 설명회가 있으면 직접 학교에 가서 진행하고 계시는, 설명회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직접 질문해서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안 되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선택 그리고 고등학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국어, 수학, 영어인 기초 과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과목을 지금부터 학기 중이나 또 이제 겨울방학도 있겠죠.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학기 중과 여름방학, 겨울방학이겠죠. 이 과정에서 적어도 국영수 과목 중에 2개 영역, 그 다음에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에 대해서 사회 쪽에서는 사회 과목을 공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과학 과목에서는 과학 과목을 잘 해줘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공통 과학을 1학년 때 배우는데 그 내용의 70%가 중학교 과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애습 복습을 좀 잘 해놔야 고등학교 생활이 재밌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 성향은 국영수 사탐, 자연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국영수 과학, 이 과목에 대한 내신 집중도가 중학교 때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고등학교 때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학이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수학이 현재 기초 단계야. 근데 영어는 내가 잘해. 심화 단계야. 그래서 각 과목별로 기초 단계인지 아니면 심화 단계인지 아니면 가운데인 적용 단계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자기를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가면 방과후가 있습니다. 보충 수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도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인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을 현재 해야 됩니다. 현재.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영수 과목을 현재 상태에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방과후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 교재들 제공하면서 관리해주는 학교 어떻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인 1기 독서 얘기를 해보죠. 학생들이 이제 뭐 공부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이제 즐거움을 찾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음악, 미술, 체육, 그 외의 활동에서 하나의 특기를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인생의 즐거움도 있을 수가 있고 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가 잘하고 특기가 되는 거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가서 말고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 활동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 스승이죠. 그런데 독서는 또 하나의 스승이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고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3학년 경우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한 10권 이상의 다양한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제 공부를 연결하면요.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과목에서 나오는 그 문제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이 많이 좋아져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확률적으로 고르는 데에서 더 잘 고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인 1기 독서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전문가가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교에 진로 진학 전문가가 계시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다양하게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진로 진학의 전문가들이 계시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분명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3학년에 가서 진로를 이제 설정했으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집단위 학과가 정해지게 되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교 가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진로에 우선이 되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진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택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국어, 수학, 영어, 기초 과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되지만 이걸 잘 관리해주는 학교. 그 다음에 1인 1기와 독서를 잘 이제 만들어주는 학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가서도 이제 진로를 결정 못 하는데 그 진로를 잘 결정해주고 그 진로에 맞게 진학을 잘해주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학교, 이런 고등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으리라 믿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또 이제 여기 이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아직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또 고등학교에서도 자기 진로를 또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가서도 일반고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에서도 일반고로 갈 수 있고, 일반고에서 자사고, 일반고에서 특성화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또 대학교 가서도 내 과가 맞지 않으면 또 이제 전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전공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잘해서 다음 단계로 간다. 그 다음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여건을 만든다. 거기에는 선생님들의 도움, 그 다음에 자기의 나름대로의 노력, 이런 게 부과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